여러분, 아, 이제부터는 얘기를 조금 바꿔서 합시다. 한국 사회에서 지난 70년 동안 있었던 그 한일 협정 체제라고 하는 것이 어떤 과정을 거쳐서 만들어졌고 진행되어 왔는지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와서 보면 그 1965년 체제라고 하는 것이 한계를 갖고 있다는 것을 이제 잘 알게 됐습니다. 자, 그런데 그럼 우리들이 갖고 있는 이 반일 감정은 어떤 걸까요? 여러분들이 일본 맥주 안 사 먹고 일본 산업인 유니클로라든가 일본 자동차를 안 타는 것, 그러면 다 되는 걸까요? 유니클로라고 하는 것뿐만 아니라 일본의 각종 회사들은 어디까지나 민간 기업들입니다. 근데 그 기업들 거를 우리가 거부한다고 하는 게 올바른 한일 관계로 갈 수 있는 길인가요? 아니면 일본하고 앞으로 상대도 않고 만나지도 않고 살면 되나요? 그 점에 대해서 우리 한번 생각해 봅니다. 제 기억을 한번 떠올려 보면 제가 대학원에 갔을 때 제가 한국사 공부를 본격적으로 하겠다고 사학과 교수님을 찾아가서 의논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한국사 가르치는 교수님께서 저에게 한국사를 그렇게 공부하고 싶으냐? 그러면 이제부터 준비할 것이 있다. 그래서 뭔데요? 그랬더니 한문 공부를 해라. 그래서 네, 알겠습니다. 한문 공부 정말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랬습니다. 또 하나 있다. 그래서 뭔데요? 그랬더니 일본어 공부를 해라. 일본어는 근데 조건이 있다. 뭐냐면 말은 할 필요가 없고 일본어로 된 논문이나 책을 읽는 훈련만 해라. 그러면 된다. 그래서 이상해서요. 아니, 왜 말은 하지 말고 글만 읽으면 되나요? 그랬더니 글만 읽으면 돼. 저 식민지 시대에 일본 놈들이 써놓은 문서를 읽고 그 다음에 지금 최근에 나오는 일본 학자들 연구를 읽고 공부할 필요는 있지만 일본 놈하고 얘기할 필요 없어.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런가 보다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나중에 이제 2000년대 와가지고 제가 일본에 대해서 공부를 하려고 하니까 이거 안 할 수가 없어서 일본어 공부를 다시 했습니다. 공부를 하다가 다시 생각이 드는 게 그 한국사 교수님께서는 왜 그렇게 일본을 싫어했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일본 아주 밉죠? 싫어요? 아니면 일본에 대해서 좋아해요? 어찌 보면 양극단을 달릴지도 모르겠어요. 저는 일본 좋아합니다. 그리고 일본 사람들 친한 친구들도 많이 있습니다. 저하고 친한 일본인 교수들하고는 자주 연락도 하고 만나고 합니다. 그런데 일본이라고 하는 존재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할 때 가끔 착각하는 게 하나 있습니다. 일본 하면 일본은 하나인 것처럼 생각을 합니다. 한국 그러면 한국도 하나인 것처럼 일본 사람들도 착각합니다. 일본의 국민들도 여러 부류가 있거든요. 그리고 한국 사람들도 여러 찔의 사람도 있고 이해관계를 달리하는 여러 층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양한 사람들 사이에서 나는 일본의 어떤 사람들하고 친하고 싶다. 이렇게 해서 만나는 거지 일본이라고 하는 대표적인 존재하고 만나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우린 그런 걸 좀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한국과 일본의 관계가 나빠진 것은 제가 전반부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한국과 일본이 1965년에 맺은 한일협정이 식민지 지배 때 일본 정부가 조선인들을 탄압했던 그걸 부정하고 그걸 무시해버리고 그냥 지나갔기 때문에 발생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걸 바로잡자고 하는 거지 한국인과 일본인이 모두 관계를 끊어버리자. 우리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한국과 일본이 그동안 정부와 정부 간에 맺은 협정이 잘못된 걸 바로잡는 건 하지만 그걸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방법에 관한 문제는 우리가 고민해 봐야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는 일본 정부를 비판하는 건 좋다고 생각합니다. 해야죠. 일본 안에도 일본 정부를 비판하는 세력들이 있습니다. 수많은 시민단체가 있고요.
진보적인 정당들도 있고요. 그들은 아베 정권이 잘못하고 있다고 비판합니다. 최근에 나온 새로운 젊은 정치인은 지금 아베 정권의 대한국 정책을 마구 비판하면서 이건 실패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그건 일본이 고립으로 가는 길이다. 그러니까 한국하고 완전히 새로운 관계를 수립해라 라고 요구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오히려 이런 일본의 야당 정치인들, 일본의 시민단체들하고 교류하고 손을 잡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일본에 가서 처음 지냈던 게 2001년도에 천리대학을 갔을 때입니다. 일본에서 천리대학에서 지낼 때 당시 무슨 문제가 터졌냐 하면 일본에서 새로 만든 교과서가 식민지 지배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 해갖고 막 비판이 터지고 한국에서 그거에 대한 공격이 나오고 그럴 때였습니다. 그런 게 신문에 막 나니까 일본 대학 교수들이, 천리대학 교수들입니다. 저에게 부탁을 합니다. 이번 기회에 일본 그 대학생들한테 한국 역사에 대해서 좀 특강을 안 해줄래요? 하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이 선생들이 그런 걸 얘기를 해? 어떻게 제가 얘기를 합니까? 저 그리고 일본어도 아직 잘 못합니다. 그랬더니 통역할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갖고 제가 2시간 동안 학생들한테 한국의 상황에 대해서 그리고 한국 역사에 대해서 강의를 했습니다. 학생들도 굉장히 궁금해하고 질문도 많았어요. 그래서 아주 좋은 시간을 가졌어요. 근데 그 시간 끝났더니 그 소문을 듣고 옆에 과에서 다른 선생님이 또 한 번 부탁을 해서 한 번 더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한국에 돌아왔어요. 돌아왔더니 한국에서는 반일 캠페인이 한참 벌어지고 있었어요. 제주도에서 있었던 일인데 중학교, 고등학교들이 일본 고등학교하고 자매결혼 맺은 학교들이 있는데 자매결혼을 끊어버리겠다 이런 발표를 하고 막 그러는 걸 봤습니다. 그때 기자들이 와서 저한테 어떻게 생각하냐고 묻길래 아주 자세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끊지 마라. 자매결혼 열심히 맺어놓은 거 왜 끊냐. 일본 학생들하고 한국 학생들이 거꾸로 만나게 해줘라. 그리고 만나서 즐겁게 이야기도 한 가운데 필요하면 때로는 한국 역사와 일본 역사에 대해서 솔직히 얘기할 수 있는 토론 시간을 만들어주면 되지. 왜 친하게 지낼 수 있는 기회를 다 막아버리느냐. 그렇게 하지 말아라 했었습니다. 저는 앞으로 나가야 될 길이 여기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반일 감정이 너무 막연하고요. 일본 하면 무조건 싫다 이렇게 가는 쪽으로 이게 한국 사회에서 여전히 지배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좀 바꿀 때가 됐습니다. 그 예를 한 가지 들겠습니다. 제가 작년에 1964년 어느 종교 이야기라는 책을 썼습니다. 어느 종교라고 하는 건 뭐냐면 일본에서 들어온 일본계 종교죠. 이름이 창가학회라는 종교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 종교는 한국에 1964년쯤에 처음 들어왔어요. 근데 들어오자마자 한국에서 금지당하고 그 다음에 이상한 종교, 외색 종교 이렇게 막 공격을 받아가지고요. 사람들한테는 기피하는 종교처럼 됐었습니다. 저도 대학을 다닐 때 창가학회에 대해서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때는 창가학회라는 이름으로 들은 게 아니고요. 이름이 달랐어요. 남묘호랭개교라고 했어요. 그래서 끝에 교가 붙어 있으니까 종교 교단 이름이 남묘호랭개교구나 그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그게 아니고 이거는 그분들이 반복해서 외우는 그 주문인데 그걸 잘못 생각했던 거죠. 창가학회는요 지금 일본에서 굉장히 큰 세력을 갖고 있는 종교고요. 자민당과 연립정권을 하고 있는 공명당이 바로 이 창가학회 신자들이 만든 정당입니다. 그 국회의원 수도 40명이 넘고 그렇죠. 근데 이 종교에 대해서 우리는 굉장히 편견을 많이 갖고 있었어요. 그리고 제가 90년대 후반에 제주대학교에서 있었던 일을 한번 할게요. 우리 학교에 학무회의가 열렸는데 그러니까 학무회의라고 하는 거는 총장,
교무처장, 학생처장 그리고 학장들이 모이는 회의입니다. 회의에서 다른 외부 대학하고 자매결연 맺는 것이 토의가 됐는데 갑자기 보류가 됐답니다. 이유는 반대하는 분들이 둘이 있어서 그랬답니다. 무슨 내용인데 그랬더니 창가학회가 설립한 창가대학이라는 것이 동경에 있는데 이 대학하고 제주대학이 자매결연 맺는 거가 안건이었습니다. 근데 반대한 사람들은 창가학회는 이상한 종교니까 그 종교가 세운 대학하고 하면 안 된다. 이런 얘기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기획실장이 저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조 선생, 당신 종교 연구자지요? 당신이 창가학회가 뭔지 좀 설명해 주세요. 사실은요, 저도 잘 몰랐습니다. 그리고요, 저도 머릿속에 이미지는 일본에서 들어온 그리고 하층민들한테 주로 퍼지는 좀 이상한 종교, 그리고 그때 많이 쓰는 말이 하나 있었습니다. 뭐냐면 외색 종교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거 얘기하나 보다 그렇게 생각을 했죠. 그래서 좀 알긴 알지만 정확히 잘 모르는데요. 그랬더니 그러면 조사해 주실 수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죠. 그러고 나서 제가 한 일주일 동안 제가 친한 선생들한테도 물어보고 직접 책도 찾아보고 공부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한국에서 널리 알려지지는 않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일본 사회에 여러 가지를 조사를 해보니까 일본에서 뭐 아주 정상적으로 활동을 하고 있는 종교인데 이상하다고 할 일이 없었어요. 그래서 학교에다 얘기를 했습니다. 그 종교가 그렇게 이상한 종교가 아니라고 판단이 되니까 자매결연 맺어도 괜찮아요. 그렇게 해갖고 자매결연을 맺었어요. 창가대학하고 제주대학에서 학생들이 서로 교류도 하고요. 학술협정도 맺어서 교수들끼리도 교류하기 시작을 했어요. 시작은 했는데 제가 조금 불안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제대로 판단한 건가 걱정이 됐어요. 그래서 학교에다 부탁을 해갖고 제가 직접 일본 창가대학에 가서 조사를 제대로 해보기로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1999년 12월에 갔습니다. 방학 때 2달 동안 그 학교에 가 있으면서 조사를 이것저것 해보고 그 다음에 그 창가학회 신자들이 모여서 하는 큰 집회들이 있으니까 여러 차례 참석해서 구경도 했습니다. 그리고 그쪽 지도자들도 만나서 얘기를 나누고요. 그리고 창가대학에도 종교사역 연구하는 학자가 있어서 또 같이 대화도 해봤습니다. 해본 결과 우리가 너무 편견에 빠져 있었구나 하는 거를 뒤늦게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요, 가장 인상적인 것은 창가학회 회원들이 모여서 하는 집회가 한 달에 한 번씩 있는 게 가장 기본 집회인데 그걸 좌담회라고 합니다. 국내에서 좌담회라고 하는 곳을 여러 군데 나중에 다녀봤습니다. 다녀보니까 아주 활기차고 오히려 다른 종교에서 보지 못한 좋은 점들을 많이 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종교는 나름대로 자기 특징이 있고 굉장히 한국 사회에서도 활발하게 움직인다라고 결론을 내리게 됐어요. 그래서 좀 더 본격적으로 연구를 해보자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 뒤부터 제가 창가학회에 대한 연구를 쭉 하게 됐습니다. 했더니 주변에 있는 다른 제 동료 교수들 그리고 후배 교수들이 저 쳐다보고 왜 그런 거 연구해요? 이상한 종교 왜 연구해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제가 몇 년 전에 창가학회에 대한 책을 처음 썼을 때 반응도 그랬습니다. 친한 선생들한테 주고 읽으라 그래도 아무도 안 읽는 거예요. 왜 그러냐고요. 이게 이상한 종교 얘기 왜 읽어? 이렇게 나왔습니다. 선입견 또는 기존에 갖고 있는 왜곡된 머릿속에 있는 프레임 때문에 현실을 제대로 보지 못하는 대표적인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들 중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저도 옛날에 그랬는데 반일 프레임이라고 하는 걸 갖고 있어요. 그래서요, 일본은 무조건 싫어 라고 하는 게 그 반일 프레임에서 나오는 겁니다. 반일 프레임은 우리들의 많은 부분을 지배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일본과 한국이 어떻게 만나는지 그 역사를
1910년부터 1945년까지 우리가 식민지 지배를 받았던 거기에 우리를 묶어놓고 있는 거죠. 그래서 식민지 지배했던 놈들 무조건 싫어. 그리고 1945년까지 식민지 지배를 직접 겪어본 사람만이 아니라 그 후대로 2대, 3대로 지금 내려오면서 똑같은 프레임이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게 작년에 그리고 지금까지 우리가 반일 캠페인을 진행하는 아주 큰 원동력으로 지금 자리 잡고 있습니다. 장각회도 그런 반일 프레임 때문에 굉장히 곤욕을 많이 치렀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어떤 이름이냐, 외색 종교라고 하는 이름으로 이 창각회를 많이 불렀습니다. 그래서 창각회 사람들은 대외적으로 자신 있게 얘기를 못했습니다. 창각회는요, 일본에서 만들어진 혁신불교 내지는 신종교입니다. 이건 불교가 아니고요. 불교에서 나오긴 했지만 기존 불교하고는 전혀 다른 새로운 유형의 종교 단체라고 봐야 됩니다. 일본은 한국하고 달라서 한국은 개신교, 불교, 가톨릭이 대수잖아요. 일본은 그렇지 않습니다. 일본은 오히려 적극적으로 활동하는 종교 교단 대부분 불교계 신종교예요. 그래서 창각회도 있고요. 입정교성회라고 하는 것도 있고 영우회라고 하는 것도 있고 그 밖에 진여원 이런 여러 단체들이 수백만씩 신도를 갖고 있어요. 창각회도 기본적으로 1000만의 신도를 갖고 있습니다. 이렇게 일본은 불교계 신종교들이 근대 이후에 일본 사회 종교의 주류를 이루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한국 사회를 기준으로 보면 이해를 못할 수도 있어요. 저는 일본 종교의 그 구성을 여러분이 좀 잘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일본 종교가 한국에 지금 많이 들어와 있지만 그런 종교에 대해서 우리는 처음부터 선입견을 갖고 보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게 반일 프레임이죠. 또 하나의 프레임이 우리를 지배합니다. 그건 뭐냐면 유사종교 프레임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우린요, 개신교, 불교, 가톨릭 아니고는 딴 종교는 다 이상한 종교라고 생각하는 습성이 있습니다. 심지어는 동학에서 뿌리를 두고 나왔던 천도교라든가 아니면 증산교라든가 아니면 대종교라든가 하는 한국의 전통의 뿌리를 내린 종교들도 다 이상한 종교 취급을 하고요. 원불교가 어디서 나왔는지 이런 한국계 신종교에 대해서도 다 이상한 종교라고 해요. 그리고 개신교 중에서도요. 미국에서 들어온 종교도 주류만 인정을 하고 나머지 종교는 인정하지 않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뭐죠? 여호와의 증인, 그 다음에 안식교, 몰몬교 뭐 그런 여러 종파들이 있습니다. 이게 다 개신교 계통 소수 종파거든요. 그런 종교는 그 종파대로 인정을 해주면 되는데 저거 이상한 종교라고 얘기합니다. 왜 그러냐면 한국 개신교인들이 자기네가 주류가 되면서 딴 종교들을 다 이단 취급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도 개신교인 따라서 이단 그렇게 합니다. 우린 종교를 그렇게 볼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가 개신교인 아니면 개신교에서 좀 비주류에 속하는 종교구나, 교단이구나 이렇게 보면 되는 거죠. 한국에서 일본 계통 종교가 들어오면 주류 종교가 돼 있지는 않습니다. 그럴 땐 일본에서 들어온 교단 이렇게 보면 되는 거죠. 창각회도 그렇게 보면 되지만 우리가 그런 것으로부터는 좀 벗어나서 지금 생각이 굉장히 좁혀져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한국에서 그 일본 종교가 들어와서 한국에 자리 잡기가 굉장히 어려웠던 역사를 창각회를 통해서 봤습니다. 한국 사회에서 일본 종교는 지난 50년의 역사 속에서 계속해서 커져갖고 창각회 170만이라고 그랬죠. 천리교도 있고요. 그 밖에 여러 일본 계통 종교가 들어와 자연스럽게 한국 사회에 뿌리를 내리고 있습니다. 저는 한국 종교가 일본에 가서 뿌리 내린 경우도 많이 봅니다. 대표적인 게 통일교죠.
통일교가 일본에 가서 뿌리를 내리고요. 그 다음에 한국의 사찰이, 한국의 조계종, 기타 다른 종파들이 동경이나 여러 지역 가서 절을 세우고 포교 활동을 합니다. 한국의 개신교, 대표적으로 순복음교회 같은 게 일본 가서 여러 지역에 자기 교회를 세우고 포교 활동을 합니다. 이렇게 서로 종교가 상호 교류하는 것을 우리는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 일본 이렇게 민족주의적인 민족의식을 앞세워 가지고요, 대결하는 것처럼 우리가 일본과 한국의 관계를 만들어가면 많은 것이 보이지가 않고요, 그저 대결만 해야 된다는 생각에 사로잡힐 가능성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그러지 말고 한국 사람과 일본 사람들이 서로 마음에 맞는 사람끼리 잘 소통할 수 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드리고 싶은 말씀은, 한국 사회는 지난 70년 동안 초기에는 이승만 정권 때, 그리고 박정희 정권 때 독재 정권 때문에, 그리고 군사 독재 때문에 굉장히 어려움을 겪다가 이제 민주화돼 가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참 어려운 일 많았죠. 제주 4.3도 있었지만 광주 5.18도 있고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갔습니다. 그런데 그런 어려움, 역경을 딛고 한국 사회는 한 걸음 한 걸음 민주화가 돼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물론 아직도 멀었습니다만, 근데 일본은 상대적으로 민주화가 더딥니다. 그래서 아베 정권을 넘어서서 새로운 민주정권이 언제 들어설지 우리가 볼 때 참 어려운 과제로 보입니다. 하지만 일본 사회 안에서는 새로운 정치를 만들어내고 일본 사회를 민주화하려는 세력들이 곳곳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할 일은 뭐냐? 언제까지나 우리가 일본하고 대결만 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요, 65년 체제를 이제 바꾸긴 바꿔야 됩니다. 하지만 바꾸는 방법이 문제입니다. 한꺼번에 바뀌지 않거든요. 어떻게 할까요? 자, 일본 시민들하고 손을 잡고 대화를 더 깊이 합시다. 그리고 그들하고 좀 친해져야 돼요. 그래서 일본에 있는 여러 사람들과 다양한 교류를 하면서 오히려 일본 사회에 사는 수많은 시민들이 우리도 민주화해야 되겠구나. 민주화하는 것이 우리가 전 세계에서 정말 제대로 자리 잡는 길이구나 라고 생각하게 만들어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요, 일본이 그동안 제일 청산하지 못한 큰 짐이 뭐냐면, 일본 제국이 식민지 지배를 하면서 우리 한국 사회, 조선은 물론이고 대만, 그 밖에 남양군도 수많은 나라들을 침략하고 사람들을 죽이고 악행을 저질렀습니다. 근데 그거를 제대로 참여해 본 적이 없고 식민지 지배에 반성한 적이 없었는데, 그걸 반성하고 참여하고 앞으로는 다시는 그러지 않겠다라고 많은 아시아 사람들의 앞에서 선언을 할 때, 그게 일본 정권에 의해서 이루어질 때 아마 일본은 진짜 대국이 되지 않을까요? 그러면 그 대국과 우리가 사이좋게 아시아 공동체를 만들어갈 날도 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런 미래를 위해서 우리가 일본 문화를 이해하고 일본 정치를 이해하고 일본 시민들과 아주 즐거운 대화를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같이 하실 수 있겠죠? 그러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